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빗나간 애정이 빚은 안산의 인질극은 결국 끔찍한 살인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인질범은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옆에 둔 채 5시간 동안 끔찍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먼저 안산 인질극의 전말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8월경부터 별거 중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 그런데 집안 화장실은 이미 전 남편이 숨져 있었고 고등학생인 작은 딸도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압한 현장, 그야말로 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생존한 큰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석근 YTN 사회부 기자 그리고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홍석근 기자. 어제 이제 사건 바로 발생했을 때 인질범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피해 여성 이렇게 모두 좀 관계가 좀 복잡해서요.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예, 취재를 했던 기자들도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예. 워낙 복잡해서 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44살 신고를 한 그리고 여성분 A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고를 한 A씨를 중심으로 인질극 피해자는 그 A씨와 5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현 남편이고요. 인질극의 피해자 숨진 분은 A씨의 전 남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의 외도를 의심한 현 남편이 인질극을 벌인 것이고 이 인질극에서 전 남편과 이 부인 사이에 낳은 딸, 작은 딸이 숨진 겁니다. 예. 그 인질범 김 씨,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미 그 숨진 박 씨, 전 남편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저희들이 판례를 보면서 이번 사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포의 24시간.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인질극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이미 그 인질범은 숨진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요. 연락이 닿지 않자 이 부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첫 번째, 연락이 닿지 않는 부인을 찾기 위해서 부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부인의 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게 그제 오후죠. 12일 오후 3시쯤입니다. 인질범의 아내의 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간 건데요. 결국에는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딸들을 만나러 간 건데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가게 된 셈이고 9시에 전 남편이 들어오자 전 남편을 몸싸움 끝에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을 욕실에 방치했고요. 그다음에 11시 큰딸과 작은딸이 잇따라 들어오자 손을 묶고 또 포박을 하고 가둔 다음에 다음날 아침, 어제죠. 어제 9시 38분, 경찰이 추정한 시간입니다만 9시 38분에 아내와 통화가 된 직후 화가 나서 홧김에 작은 딸을 숨지게 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아내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인질극 과정에서 계속해서 요구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였다라고 이제 인질범이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이 5개월 전부터 별거를 했기 때문에 아내와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찾아 나선 거고요. 찾아 나서면서 자기의 전화로 통화를 했지만 수신이 거부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을 찾아간 것이고 딸의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살해를 한 거고 결국적으로는 경찰이 밝힌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외도에 대한 별거 기간 중 외도를 의심한 인질범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도를 의심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교수님, 네. 외도의 증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심만 해서 이런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이어서 인질극까지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편집증적으로 의심이 많고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 없이 뭐 의심해서 결국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집착이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감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 예컨대 별거를 통해 가지고 연락이 닿지 않고 예.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이제 상황이 아마 이 피의자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예. 보이고요. 많은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본인이 대부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결국은 이 피해 뭐 아이들의 이제 엄마로부터 버림을 자기가 받았다. 그리고는 뭐 이 바람을 피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 의식이 적개심,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뭐 극도의 분노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보복할 생각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결국 그 여인이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한 아이들에게 접근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존한 큰딸 아주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어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큰딸의 이제 진술을 이제 들어보면요. 엄마와 이제 인질범이 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싸웠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에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이제 동생에게 이제 해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인질범의 심리를 어떻게 이 당시에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그 엄마와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예. 수신 거부로 해놨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대신에 딸의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통화가 되니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하고 아마 다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장면에서 아마 별달리 그렇게 심각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인질범이 격분을 해가지고 결국 화풀이 대상으로 지금 이 가장 연약한 약자인 둘째 딸을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뭐 손이 닿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를 폭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둘째 딸을 살해하기 이전에 이미 전 남편을 살해했고요. 그런데 네. 어제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일 상황에서 그 협상 전문가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와 오늘 오전에 직접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 인질범의 심리는 어땠는지 저희들이 녹취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협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얘기하는 대부분이 거의 욕설에 가깝죠. 제가 뭐 방송이라서 차마 이제 뭐 그렇겠지만 거의 뭐 대화 내용의 90% 이상이 욕설과 뭐 비난, 뭐 자기가 그 섭섭했던 것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큰딸의 그 목숨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극도로 흥분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협상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갖은 노력을 다 사실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일단은 대단히 이성을 잃어버린 인질범하고 지금 대화를 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노력들,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감이 있어야 인질범들이 이야기를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사실은 협상 그 전문가가 되기는 일단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대방의 심리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장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인질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 망상이 굉장히 심했던 편집증적인 그런 이제 성격 그
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분노가 폭발하면 이성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의 내용이 전부 90% 이상이 욕설로 뭐 다 차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신체적인 이완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숨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쉬어보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일단 협상 전문가가 투입된 시간이 이미 너무나 늦은 시간대에 사실은 9시 반에 무슨 일인가가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협상 전문가가 거의 1시간 이후에 투입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된 시간이 일단 너무 느렸다. 왜 현장에는 애당초부터 인질극이 벌어졌다는데 협상 전문가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홍석근 기자, 지금 협상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상 과정도 그렇지만 현장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하는데 좀 혼선이 있었거나 아니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기사를 써서 좀 전달을 해드렸기도 하지만 상황을 좀 따져보면 또 그렇게 현장 상황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인질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에 묶여있는 그런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최소한의 정보를 외부에 또 알려야 되고 또 인질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알려진 것과 나중에는 또 밝혀졌지만 또 제대로 바로 잡았고요. 또 인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다는 얘기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질범은 아내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아내가 갔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부인이 전 부인이 간 거죠. 예. 그런데 교수님, 극도로 흥분한 인질범한테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아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일단은 갈등 당사자들끼리 마주 해놓으면은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9시 반에 무엇인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안에서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임을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갈등 당사자를 접촉을 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훌륭한 대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뭐 모든 당사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 당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인질범의 요구를 무조건 지연시키거나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산 인질 살인극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인질범의 이제 범죄 심리인데요. 이게 이제 비단 이번 사건만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뭐 집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방법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점에만 인질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여인, 만나달라는 이 여인이 계속 이 사람을 전화까지 수신 거부를 해놓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뒤를 밟거나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토킹 행위를 그 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스토킹 행위를 만일 사전에 미리 제재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인질범의 행위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 전 가족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는 없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스토킹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다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라라던가 또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면은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일정 기간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이제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긴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움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큰딸 정말 23시간 그러니까 하루 가까이 인질범 옆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실어증 증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분간은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적인 전문의에 의한 치료, 약물 치료가 필요할 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당장의 증세는 약으로 이제 뭐 호전이 된다고 하지만 예.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틀림없이 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홍석근 기자 끝으로 간략하게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 계획도 나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진행됩니까? 현재로서는 경찰이 인질범에 대한 조사를 어제까지 했고 예. 오늘 또 다시 진행을 하고 또 그 진행하는 게 끝나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물론 아직까지 실어증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현재 안의 현장에서 인질로 예. 잡혔었던 분들이 현장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조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인질범에 붙잡힌 피해자들, 자식부터 지인들까지 1분 1초가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에 볼 따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근 기자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